자,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두 번씩 유찰된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겠지만 경기도는 한 번 유찰이 되면 30%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차감이 30%씩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이 유찰이 되면 반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아니면 수도권, 인천 이런 쪽에 두 번씩 유찰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평수도 24평, 그리고 50평형. 그런데 2억대 아파트예요. 전철역하고도 가깝고 평수도 괜찮아서 이 두 가지 물건을 오늘 살펴볼 건데,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9억 이하 아파트들은 대출에 대해서 금리도 더 괜찮게 나오고 진행이 되니까, 집값이 9억 이하면 5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주택을 투자용으로 세팅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경매 물건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살펴볼 건데 두 가지 물건을 살펴볼 거예요. 두 번 유찰된 거. 경기도에는 두 번만 유찰이 돼도 거의 이제 반값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 유찰된 물건으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 김포시 운영동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예요.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34393. 매각기일은 2월 21일이에요. 건물 면적이 18평 정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죠. 1차 때 5억 6,300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져서 2억 7천대까지 떨어진 물건이에요. 자, 이 아파트예요.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이 아파트인데 평수가 24평형이에요. 24평이고 매매 실거래를 한번 봐보면 22년도 초반에 21년도 때는 다 5억이 넘어갔어요. 5억 7천도 있죠. 최근에 23년도 1월 달에 최근에 거래된 게 이제 3억 8천, 3억 7천 5백, 3억 7천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5억 7천, 5억 5천 이렇게 5억이 넘을 때보다 지금 한 시세가 한 2억 정도가 빠진 거죠. 한참 아파트 값이 오를 때보다 최근에는 뭐 금리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규제 영향이 있을 거니까 그때보다 한 2억 정도가 매매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된 거고요. 자, 현재 매물을 보면 제일 이제 저렴한 게 3억 8천, 그다음에 6억 5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 3억 후반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9층이죠. 이거는 17층이고 경매 나온 물건은 이제 저층이니까 3층이니까 거기에 맞는 시세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거래가 된 거는 한 3억 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 실거래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전세를 보면 22년도 때는 3억, 3억 2천, 2억 후반대, 3억 초반대 이렇게 전세 거래가 됐었어요. 현재는 2억 중반대, 2억 3천, 2억 4천, 2억 5천, 2억 초반대도 있네요. 2억 천, 2억 2천도 있고. 그럼 현재 지금 전세로 나온 매물들은 얼마인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장 싼 게 2억 2천이 지금 나와 있어요. 층수 괜찮죠? 층수는 23층이니까 층수는 굉장히 좋죠. 가장 싸게 나온 게 2억 2천부터 2억 4천, 2억 6천, 2억 7천도 있고 2억 8천, 3억도 있어요. 3억 5천까지 있네요. 3억 5천까지. 최저가도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투자금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최저가 정도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얘기인데 최저가에 이런 아파트를 낙찰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세 수사를 좀 꼼꼼하게 하셔서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되겠죠.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실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입찰가는 달라지니까.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현재 경매 물건이 이 아파트죠.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 바로 앞이에요. 위치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청수초등학교, 김포제일고 단지 안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아파트죠. 딱 봐도 구축 아파트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학교가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운양역도 가깝지만 단지 앞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지 안에 이렇게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는 딱 좋죠. 아이들 커서도 초등학교 바로 보낼 수 있고 뭐 고등학교도 바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를 하면 오래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도 굉장히 좋고 고층은 이렇게 뷰도 좋네요. 저희 한강 보이는 것 같은데 주변에 공원 같은 경우도 잘 돼 있고 단지 안에 진짜 관리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야경도 좋고. 광역버스가 바로 앞에 있어서 편하고, 그다음에 당산 홍대까지 정말 금방인 것 같고, 나중에 GTX-D 생기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GTX-D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김포한강2에 대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장기역의 GTX하고 서울 5호선 연장이 이쪽 방화역에서 이쪽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김포 쪽에 봤을 때는 굉장한 호재임에는 분명해요. 김포에는 이런 호재들이 있다. 자, 우리 이제 권리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물건이에요. 요게 지금 말소 기준 권리니까 낙찰이 되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여기 최선순위 설정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26일 근저당 돼 있죠. 그런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임차인이 없다는 거고 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도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다. 자, 두 번째는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해동마을 신도 브레뉴예요. 이것도 3층이에요. 사건 번호는 2021-90851이고 이것도 5억 5,900만 원에서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7,3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건물 면적이 40.83평이에요. 이거 전용이니까 한 50평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평수가 굉장히 크죠? 자, 이거는 소유자 망강 땡땡 씨의 상속인 긴 땡땡 외 일명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 두 분에게 상속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자식이겠죠. 자, 해동마을 신도 브레뉴 이 아파트는요. 이게 50평짜리예요. 경매에 나온 게. 실제 현재 거래된 실거래 내역을 좀 봐볼게요. 20년도, 21년도 때는 5억 중반은 다 시세가 거래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5억 3천, 5억 2천, 5억 6천, 5억 5천, 5억 4천 이렇게 5억 중반이나 5억 초반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4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매물의 호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게요. 이 평수 50평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싼 게 4억 5천부터 5억, 6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3층이니까 저층 물건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12층이 4억 5천이 제일 지금 싸게 나온 거예요. 자, 전세도 한번 봐보죠. 전세 같은 경우는 뭐 3억 초반, 4억도 거래가 됐네요. 22년도 6월 달에 대부분 이제 3억 초중반에서 4억까지 전세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전세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전세 매물은 2억 5천부터 나와 있고 3억, 3억 5천, 3억 7천, 4억까지. 이 2억 5천 요 두 개가 가장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2억 5천 다음이 바로 3억이고 3억까지 빠지면 바로 3억 5천이에요, 전세가. 그 다음에 3억 7천. 저층인데 4억까지도 지금 전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위치로 한번 봐보면 요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예요. 여기가 양주 옥정 신도시예요. 여기에 이제 전철역 예정이고 여기가 이제 7호선 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긴 해요. 경매 나온 물건은 역하고 조금 거리는 있죠. 이쪽이니까 역하고 이거 걸어서 갈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파트입니다. 구축 느낌은 안 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기 좋죠. 그리고 단지 앞에 이렇게 버스 주차장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여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초등학교가 이쪽에 있네요. 자, 지상에 차가 안 다니고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엘리베이터가 이동 가능하고 서울역까지 1시간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버스도 이렇게 있나 봐요. 광역버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GTX에 대한 덕정역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그리고 이제 학구는 광사초, 덕연중, 덕영고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내부는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테리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단지 안에도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한 단지인 것 같아요. 양주가 아까 얘기했지만 7호선 양주 옥천역이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탑승역을 지나서 7호선 연장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권리 분석을 해보죠. 이것도 권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권리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들, 말소 기준 권리죠. 자, 이게 이제 근저당인데 국민은행이고, 낙찰을 받으면 말소기준 등기 근저당인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를 꼼꼼하게 봐야 될 게 요 최선 순위 설정을 잘 봐야 돼요. 근저당권이 2017년도 6월 14일 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전입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인 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라 그러면 그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낙찰자가 배당을 다 못 받는다 그러면, 아니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근데 이 물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채무자금 소유자를 용도를 하면 되겠죠. 양주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3년, 24년 공급이 많아요. 입주할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역은 경매로 좀 싸게 들어가야 되겠죠. 경매로 싸게 들어가서 내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시세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는 싸게 들어갔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하고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 2억대 물건을 찾아봤어요. 감정가에서 두 번 유찰이 돼서 지금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예요. 24평짜리, 그 다음에 50평짜리가 2억대예요. 그리고 전철역도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은 돼 있는데 내가 투자로 세팅을 해놓고 싶다, 경매로. 이제 이런 물건들을 내가 싸게 낙찰을 받으면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또 잘만 하면 플러스가 또 날 수도 있어요. 전세를 맞췄는데 돈이 남아. 그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경매로 하게 되면. 경매도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꼭 하고 싶다, 해야 된다, 평생 할 거다라고 하면 경매라는 무기를 하나 더 알고 있는 거는 훨씬 더 좋죠. 무주택자분들 아니면 처음으로 집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에 대한 부분이 우대를 해주는 상황이니까 지금 특례보금자리도 1월 30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잘 알아보셔서 이럴 때 경매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공유를 해드렸어요.